여러분들. 요즘 유시민이 어디 갔는지. 지금 유럽 갔나요? 유럽 갔다고 돼 있죠. 예, 유시민이 어디 갔습니다. 유럽에 간 건지 아니면 도피를 한 건지 모르겠지만 유시민이 말이죠. 조국 사건 자신이 다 덮을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거 충격적인데요. 이 소식도 계속 홍철기 기자가 이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진중권이요. 정경심의 아들이 보고서를 썼는데 아이디가 정경심 아이디였다. 이거는 저희가 아침에 우동균 기자를 통해서 보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외에도 한 얘기들이 충격적인 얘기들이 많은데 유시민에 대한 얘기를 꺼냈어요. 그러면서 유시민한테 자기가 전화를 걸었다는 거죠. 지금 조국 문제 때문에 청년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이거 큰일 났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다시 젊은이들에게 표를 달라고 할 수 있겠냐라고 전화를 건 거예요. 그랬더니 유시민이 덮을 수 있다라고 답을 했다는 겁니다. 어허. 의미심장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젊은이들을 설득하고 우리가 바꿔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덮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덮을 수 있다는 거는 뭔가 음침한 거, 범죄. 게다가 의미심장한 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 덮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청년들이 분노하고 있는 내용이 사실인 것은 인정을 하고 이것이 자신들에게 피해로 발생하기 이전에 덮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다음 얘기가 더 웃겨요. 예. 참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거. 참으로 만드는 게. 진실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유시민이 했던 행동들이 보면 다 그렇게 나와요. 정경심이 이거를 갖다 증거 인멸을 한 것이 아니라 증거를 보존하려고 그렇죠. 정말 어처구니 없는. 예. 그리고 최성해 총장한테도 유시민이 전화했었잖아요. 시나리오 운운하면서 네.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했고, 그러니까 유시민이라는 사람은 진실이 어딘가에 있다, 변하지 않는 진실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은 만들면 되는 거다. 와, 소피스트네, 소피스트. 그렇죠. 와. 필요한 게 있으면은, 잘못된 게 있으면 덮으면 되고 진실은 새로 만들면 된다라는 말을 진중권한테 했고, 진중권이 지금 대중에게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야, 요거 아주 의미심장한데요. 참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계속 지금 알릴레오 갑자기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알릴레오가 좀 구독자가 좀 이상해요. 골드 버튼은 받았나? 모르겠네. 어쨌건 신의 한 수는 모든 검증이 끝나서 골드 버튼을 받는 걸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죠. 일부 유튜버인가? 괜히 신의 한 수 씹으면서 뭐 구독자가 이상하다 하는데, 그거, 유튜브에서 골드 버튼 줄 때 싹 검증해서 골드 버튼 이제 저희한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문제가 없는데 유시민은 모르겠어요. 어쨌건 유시민도 좀 100만이 넘었으니까 골드 버튼이 나올 때가 됐는데, 그걸 떠나서 지금 유시민은 유럽으로 갔는데, 이게 유럽에 책을 쓰기 위해서 간 건지 도피를 한 건지 모르겠지만 검찰이 지금 열심히 조사할 것으로 보이는데, 신라젠 문제가 있죠, 유시민에게도. 아, 그렇죠. 유시민 하면은 바로 신라젠이 뜹니다. 네. 그래서 유시민의 과거에 국참당에 이렇게 연결이 돼 있던 사람이 신라젠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돈을 끌었던 사람인데, 뭐 그 사람은 이미 구속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시민, 근데 신라젠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생각이 되는 게요. 어쨌든 허위사실 유포로 검찰이 전격적으로 수사가 지금 시작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특히 그 허위사실 유포가 얘기가 나온 상황에서 갑자기 자기는 작가고 책을 쓰기 위해서 여행기를 쓸 건데 2주간 유럽을 가겠다라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솔직히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요. 한 2주 여행 갔다가 책 한 권 나오는 사람이면 그 책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2주 여행 갔다가 뭐 책 한 권 나오면은 뭐 1년 여행 갔다는 사람들은 뭐 백과사전 나오겠네. 그렇겠네요. 전집. 그러니까요. 예. 지금 영국에 1년 동안 몇 년가 있었죠? 3년 반 있었습니다. 3년 반. 백과사전 이상을 쓰죠, 그러면. 그렇겠네요. 예.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도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고요. 유시민, 야, 진실을 만들면 된다. 알릴레오를 통해서 계속 뭔가를 얘기했고요. 그 중에 몇 가지 헛발질이 나왔죠. 그것 때문에 지금 검찰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총장과 관련해서도 헛발질을 했습니다. 예, 유시민, 이 사람이 뭔가 큰 키를 진 사람입니다. 결국 조국, 유시민, 또 제3의 인물이 있을 것이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정권의 실세로서 움직이면서 뭔가 큰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는 떡고물 이런 것이 있었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하게 되는데, 거대한 경제 공동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진중권이 폭로하는 이유는 뭘까요? 경제 공동체에서 배제된 거 아닐까요? 그렇죠.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진중권은 사실상 좀 섭섭한 게 아닌가. 뭐 진중권의 이런 폭로 내용 저는 뭐 좋다고 보지만 진중권 그 자체에 대해서는 말이죠, 별로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뭔가 좀 떨어져 있어요. 진중권은 주류 세력보다는. 근데 예전에 생각해 보면요, 진중권이 큰 일도 하긴 했어요. 예전에 보면 뭐
현재는 유튜버고 옛날에는 이렇게 그 논객이라고 하는 사람이 진중권이 나와서 이상한 소리 하다가 그 NLL 얘기 괜히 꺼내기도 하고 또 안철수 그 딸 문제 이렇게 나오고 해가지고 도망갔지 않습니까, 진중권이.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 자유한국당 선거 승리에 큰 도움이 됐던 사람이 또 진중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네. 뭐 그냥 두면은 자기 알아서 막 털다가 그냥 자폭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이 야권이 좀 사실상 좀 힘을 좀 내서 자유한국당이 좀 싸워줘야 되는데 요즘 뭐 통합의 문제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조금 주춤주춤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사실 선거 과정에서 지금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것이 분위기가 좀 가라앉아 있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제 5개월 동안 끌어올리면 그렇죠. 되는데 그러나 조국 문제는 자유한국당이 좀 더 진중하게 더 세게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 하니까요.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조국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강력한 드라이브를 좀 걸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이처럼 유시민까지 관련된 것들이 나오니까요. 김영남 의원님 신의 한 수에 계속 출연하시는데 신라전 얘기하면서 유시민의 문제 계속 파고 있거든요. 자유한국당도 원외에서 이렇게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내에서 유시민 문제 좀 더 집중적으로 문제점을 찾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자유한국당도 변화의 조짐이 있습니다. 그 소식 전하겠습니다. 예. 그동안 총선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유한국당이 바뀌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통합, 그리고 인적 쇄신입니다. 그런데 인적 쇄신은 네가 가라 하와이식으로 서로 불출마를 미루는 듯한 모습, 험지 출마를 미루는 듯한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영남 재선인 한국당의 김성찬 의원이요. 이분은 진해입니다. 불출마 선언을 오늘 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예, 자유한국당에서는요. 지금 이분의 불출마로 지금 숨통이 튀었다. 네, 박수. 이제 인적 쇄신의 물꼬가 튀었다라고 지금 박수를 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김성찬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한 얘기입니다. 안보와 경제가 나락에 떨어지고 사회 갈등이 최악의 상태지만은 이를 막지 못한 것에 조금이라도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죠. 경제 잘못은 문재인이 잘못했지만 어쨌든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도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게 주어진 정치적 기득권을 내려놔서 좋은 인재들이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만들어줘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나 자신부터, 내 주변부터 고치고 변화하면 그것이 물길이 돼 감동이 전파된다. 우리가 과거로 싸우는 것은 미래를 다치게 하는 것이다. 미래를 위해 과거에 대한 생각을 넓게 잡고 같이 나아가자라고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아주 훌륭한 결단 존중하고요. 오전에 제가 모임이 있어서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하는데 통합의 논의 분명히 필요하지만 이 통합의 논의를 누가 제시했냐? 바로 유승민이 자유한국당에서 제시했지만 그 안들 중에서 탄핵의 문제 이거는 유승민이 제시한 거거든요. 그게 뭐냐?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유승민이 왜 탄핵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그거를 뛰어넘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을까? 바로 그 논의를 다시 불러일으켜서 자유한국당을 탄핵 프레임 안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는 마치 새로운 세력인 것처럼 보여주고 싶으니까 그렇게 자유한국당을 자꾸 탄핵의 프레임 안에 놓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헤게모니, 이니셔티브를 지려고 하는 건데 이거는 말이죠, 여러분들. 아주 유승민의 잔머리가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탄핵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적어도 내년 총선은요, 반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싸움이지 탄핵과 관련된 싸움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명심해야 됩니다. 시중에 나가서 여러분들 내년에 뭐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 때문에 투표하겠어 이런 분들 그러지 많지 않아요. 경제 나빠요, 안보 나빠요, 대한민국 정말 어지러워요, 살려야 되겠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투표하는 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일단 승리를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의 길을 열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뭐 그것 때문에 열심히 하시는 분들 좀 3년간 열심히 하는데 뭐 하나 된 거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지난 보궐선거 때 분탕 쳐갖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보궐선거 참패했죠. 뭐 참패라기보다는 아슬아슬하게 졌죠. 지방선거 참패했죠. 대선 참패했지 않습니까? 대선 때도 무슨 정당 하나 만들어서 또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는 말이죠. 그런 거 다 털고 문재인 찍은 사람마저도 우리 편을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내년 총선에 임해서 승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꾸 탄핵이 이야기를 꺼내드는 분들
문재인 찍은 사람들이 뭐 탄핵 이야기 꺼내든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 편 되는 거 아니거든요. 반성합니다. 나 문재인 찍었는데 이런 사람들은 극소수 있겠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요. 경제가 어렵고 안보가 불안하고요. 사회가 엉망진창이기 때문에 심판해야 된다는 마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내년은 분명히 심판의 날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